안녕하세요. PPT 도우미 이상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PPT에서 사용하면 좋은 글꼴과 글꼴을 선택하는 7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T에서 사용하면 좋은 글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7가지 기준을 설정해 PPT에서 사용할 글꼴을 선택하고 있는데 우선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글꼴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에서 글꼴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은 산세리프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글꼴은 세리프, 산세리프, 손글씨, 디스플레이용 글꼴 등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 세리프 아니면 산세리프입니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프는 글자의 획 끝에 삐침을 의미합니다. 세리프 글꼴은 획 끝에 삐침이 있고 획의 굵기가 다른 글꼴을 말합니다. 화면의 바탕체와 타임즈 뉴 로망이 대표적인 글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세리프에서 산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산세리프는 세리프가 없다, 즉 획 끝에 삐침이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산세리프 글꼴은 획 끝에 삐침이 없고 획의 굵기가 일정한 글꼴을 말합니다. 화면의 맑은 고딕과 에어리얼이 대표적인 산세리프 글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세리프 글꼴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PPT는 일반적으로 프로젝터, 모니터, 스마트 기기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획의 굵기가 다른 세리프 글꼴을 사용하면 획의 얇은 부분이 흐릿하게 표시되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획의 굵기가 일정한 산세리프 글꼴을 사용하면 글자가 뚜렷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PT에서는 산세리프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세리프와 산세리프 글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는 세리프 글꼴인 나눔 명주와 게라몬드체를 적용했고 오른쪽은 산세리프 글꼴인 나눔 고딕과 캘리브리 글꼴을 설정한 예가 되겠습니다. 글꼴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단순한 모양의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글꼴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개성이 강한 특별한 모양의 글꼴은 주목을 끄는 데는 유리하지만 글이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독성이 중요한 본문의 경우에는 장식이 거의 없는 맑은 고딕, 나눔 스퀘어 네오, 에어리얼과 같은 단순한 모양의 글꼴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싶은 중간 제목이나 핵심 키워드에서만 특별한 모양의 글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꼴 선택의 세 번째 기준은 적당한 종횡비를 가진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종횡비란 높이와 너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글자의 높이가 너비보다 길면 가벼우면서도 스마트해 보이고 높이보다 너비가 길면 무겁고 진중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높이를 100으로 설정했을 때 너비가 95 안팎인, 즉 너비보다 높이가 살짝 긴 글자가 가장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독성이 중요한 본문에는 95% 안팎의 종횡비를 가진 글꼴을 사용하고 주목성이 중요한 제목에는 동일한 종횡비를 갖고 있으면서 더 굵은 글꼴을 사용하거나
100% 안팎의 다소 무겁고 진중해 보이는 굵은 글꼴을 사용해 이 글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글꼴 선택의 네 번째 기준은 적당한 글자 간격을 가진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글꼴 중에는 자간이 너무 좁거나 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눈 스퀘어 AC 글꼴은 자간이 상당히 좁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만 이보다 자간이 더 좁으면 글자가 겹쳐 보여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맑은 고딕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글꼴인 맑은 고딕은 자간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글자를 한 글자씩 읽기보다는 단어나 문장 단위로 읽기 때문에 자간이 너무 넓으면 글자를 읽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자간이 넓으면 단어 사이에 공백이 크게 표시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곳곳의 빈 공간은 다소 허술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저는 나눈 스퀘어 AC보다는 자간이 넓고 맑은 고딕보다는 자간이 좁은 글꼴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 범위를 벗어난 글꼴을 선택해야 한다면 자간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글꼴 선택의 다섯 번째 기준은 가능하다면 위아래 여백이 균등한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글꼴의 위아래 여백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글자 크기는 화면과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글자 크기는 조금 다른데요. 글자를 드래그해 글자를 선택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회색으로 표시되는 부분까지가 실제 글자 크기입니다. 여백은 글자에서부터 회색 끝까지의 공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예로 보여드린 맑은 고딕은 위아래 여백이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경우이죠. 다른 글꼴을 볼까요? K어법 월드 도둠체는 아래 여백이 더 크고 나눈 스퀘어 네오는 위쪽 여백이 살짝 커 보이지만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HY 경고딕과 HY 헤드라인 M은 위쪽 여백이 훨씬 더 크고 G마켓 산스체는 아래쪽 여백이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글꼴의 위아래 여백이 중요한 것일까요? 위아래 여백 차이가 큰 글꼴은 도형이나 표에 글자를 배치할 때 정가운데의 위치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처럼 도형에 글자를 입력했을 때 맑은 고딕이나 나눈 스퀘어 네오는 위아래 여백이 비슷하기 때문에 글자의 위치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아래 여백 차이가 큰 K어법 월드 도둠체나 HY 경고딕, HY 헤드라인 M, G마켓 산스 등과 같은 글꼴은 글자가 위 또는 아래로 치우쳐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에 글자를 입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글자를 표의 셀 정가운데 배치한 상태인데 맑은 고딕과 나눈 스퀘어 네오를 제외한 다른 글꼴들은 모두 셀의 위쪽 또는 아래쪽에 치우쳐 배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도형이나 표에 글자를 입력할 때 가능하면 위아래 여백이 비슷한 글꼴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위아래 여백이 다른 글꼴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도형이나 표에 직접 글자를 입력하지 않고 별도의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글자를 입력한 후 글꼴의 위아래 여백을 고려해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그 결과입니다. 글꼴 선택의 여섯 번째 기준은 영문 글꼴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X 하이트가 큰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문 글자에서 글자가 배치되는 기준선을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X하이트는 베이스라인에서 소문자 X의 맨 위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참고로 베이스라인에서 대문자의 맨 위까지의 높이를 캐피털 하이트 또는 캡 하이트라고 부르고, X하이트에서 글자의 맨 위까지를 어센더, 베이스라인에서 글자의 맨 아래까지를 디센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X하이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문의 경우 소문자의 모양이 잘 보여야 글자 읽기가 편해지는데, 소문자 높이의 기준인 X하이트가 크면 소문자의 높이도 커져 소문자를 알아보기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가독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S 오피스 프로그램의 기본 영문 글꼴인 캘리브리의 X하이트는 처음에 보여드린 TWCNMT 글꼴보다 큽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글꼴인 에어리얼의 X하이트는 캘리브리보다도 더 큽니다. 화면에서 주황색 라인이 TWCNMT 글꼴의 X하이트입니다. 캘리브리나 에어리얼의 X하이트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동일한 문장에 다른 글꼴을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모두 18포인트로 같지만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문자의 크기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글자도 잘 읽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영문 글꼴은 X하이트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글꼴 선택의 마지막 7번째 기준은 다양한 굵기를 가진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글꼴 중에는 맑은 고딕이나 HY 경고딕 등과 같이 하나의 굵기만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나눈 스퀘어 네오나 오픈 산스와 같이 다양한 굵기를 가진 글꼴도 있습니다. 굵기가 다양하면 제목, 중제목, 소제목, 본문 등 중요도에 따라 다양한 굵기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PPT에서 글꼴을 선택하는 7가지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 획 끝에 세리프, 즉 삐침이 없고 획의 굵기가 일정한 산세리프 글꼴을 선택하고, 둘째,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모양의 글꼴을 선택하며, 셋째, 적당한 종횡비를 가진 글꼴을 선택합니다. 넷째, 적당한 자간을 가진 글꼴을 선택하고, 다섯째, 위아래 여백이 균등한 글꼴을 선택하며, 여섯째, 영문 글꼴의 경우 X하이트가 큰 글꼴을 선택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다양한 굵기를 가진 글꼴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7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글꼴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7가지 기준 중에서 5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글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는 한글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자간이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지만 모양, 종횡비, 위아래 여백 등이 만족스러워 기본 글꼴만을 사용해 PPT를 디자인해야 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는 맑은 고딕을 적용하고 슬라이드 제목이나 중간 제목에는 맑은 고딕의 굵게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추천 글꼴은 HY 경고딕입니다. 모양, 종횡비가 괜찮은 글꼴 중에 하나로 청중의 주목을 이끌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굵기 때문에 슬라이드 제목이나 중간 제목 등에 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글꼴만을 사용해서 PPT를 디자인해야 하는 경우라면 본문은 맑은 고딕으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제목이나 중요한 문구에는 HY 경고딕을 적용하는 조합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천 글꼴은 나눈 스퀘어 네오입니다.
글꼴 선택의 기준을 대부분 만족시키는 몇 안 되는 무료 글꼴입니다. 모양, 종횡비, 자간, 위아래 여백 모두 적당하고 특히 굵기가 다양해 더 좋습니다. 슬라이드 제목에 헤비를 사용하고 중간 제목에 엑스트라 볼드 또는 볼드를 적용한 후 본문에 레귤라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추천 글꼴은 KO 펍 월드 도둠체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꼴 중에 하나입니다. 위아래 여백의 불균형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모양, 종횡비 모두 좋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적당한 글자 간격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KO 펍 월드 도둠체는 라이트, 미디엄, 볼드가 있는데 본문에는 미디엄을 사용하고 중요한 문구에는 볼드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글꼴에서 아쉬운 점은 볼드의 굵기가 제목으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굵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볼드를 제목보다는 글자 강조 정도로만 사용하고 슬라이드 제목이나 중간 제목에는 바로 다음에 추천드릴 G마켓 산스 TTF 볼드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한글 글꼴은 방금 전에 언급했던 G마켓 산스 TTF입니다.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글꼴로 라이트, 미디엄, 볼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볼드를 슬라이드 제목이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느낌을 주는 글꼴이라 청중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영문 글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드리는 영문 글꼴은 에어리얼과 에어리얼 블랙입니다. 모양, 종횡비, 자간 모두 좋으며 특히 엑사이트가 커서 가독성 면에서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 에어리얼 글꼴을 적용하고 슬라이드 제목 중요 키워드에는 에어리얼 글꼴의 굵게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슬라이드 제목이나 중요 글자에 에어리얼 블랙 글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좀 더 강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영문 글꼴은 타오마입니다. 타오마는 획의 두께에 아주 미세하게 변화를 주고 획 끝에도 살짝 변화를 줌으로써 산세리프이지만 아주 살짝 세리프 같은 느낌을 줍니다.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의 글꼴이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본문에 타오마 글꼴을 적용하고 슬라이드 제목, 중간 제목, 중요 키워드에는 타오마 글꼴의 굵게 버튼을 눌러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더 선호하는 글꼴 조합은 본문에 에어리얼 글꼴을 적용하고 슬라이드 제목, 중간 제목, 중요 키워드에는 타오마 글꼴의 굵게 버튼을 눌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글자가 많은 본문에는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에어리얼을 사용하고 청중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싶은 글자에는 주목도가 높은 타오마 글꼴을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영문 글꼴은 오픈산스입니다. 모양, 종횡비, 자감 모두 적당하고 X하이트의 크기도 만족스럽지만 오픈산스 글꼴의 가장 큰 장점은 굵기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제목이나 중간 제목에는 엑스트라 볼드를, 중요 문구나 핵심 키워드에는 세미 볼드를, 본문에는 오픈산스 기본 또는 오픈산스 미디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글꼴 조합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글꼴과 PPT에서 글꼴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글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글꼴 선택 기준은 다소 저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저와 다른 글꼴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글꼴이 무엇인지,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추천 글꼴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는 방법과 PPT에서 글꼴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글꼴을 PPT에 저장하는 방법 등 글꼴과 관련되어 반드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담았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